안녕하십니까. 시니어를 위한 컴퓨터 입문 시간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길찾기와 대중교통 정보 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네이버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길찾기라고 검색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네이버 지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 메인 메뉴가 있지요. 메인 메뉴를 쭉 훑어보다 보면은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지도가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서 이 지도는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컴퓨터가 있는 현재 위치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동탄 7동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탄 7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도를 좀 더 확대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 오른쪽에 가면은 플러스 뷰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 뷰라면 더 확대가 되죠? 예, 더 자세히 세밀히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확대가 됩니다. 자, 더 줄이려면, 축소를 시키려면 그 밑에 마이너스 기호를 누르면 축소가 되죠? 예. 자, 이렇게 확대와 축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또 이동을 시킬 수도 있어요. 상하 좌우로 끌어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면은, 끌고 내려오면 위에 것이 보여요. 또 끌고 올라가면 아래 것이 보입니다. 또 끌고 왼쪽으로 하면 오른쪽이 다 보입니다. 또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상하 좌우 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마우스를 꼭 누르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감춰진 부분들이 다 드러납니다. 만약에 여기서 아주 멀 지도로서는 보이기 어려운 낯선 곳이나 원하는 지역을 검색해 보려면은 여기 왼쪽 상단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검색창에다 직접 쓰면 됩니다. 자, 여기에 클릭을 한 다음에 수원역 주변의 지도를 검색해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수원역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수원역을 쳤더니 이 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약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더 키우면은 점점 더 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더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줄이면은 마이너스 기호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특별한 특수 기능이 있는데 이 거리 뷰라는 게 있습니다. 거리 뷰. 뷰라는 건 본다는 뜻이죠. 이 거리를 직접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 거리 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이 모두 나타나죠. 이 파란 선은 거리 뷰를 볼 수 있는 라인입니다. 원래 이 네이버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차량으로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린 거기 때문에 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 라인이 다 찍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차량이 못 다니는 곳은 볼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 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들어가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 계속 찍었기 때문에 거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풍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거리 뷰 중에서 일정한 장소를 우리가 택해서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XYM 호텔이 있네요. 자, 여기 거리를 찍어 봅시다. 자, 이 거리가 나오죠. 호텔 입구가 나오죠. 이걸 돌려가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길도 볼 수가 있고 좌우 상하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주변을 다 우리가 이 호텔 주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봤으면 다른 데를 또 보고 싶으면은 여기 X가 있죠, 우측에. 자, 이걸 누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을 우리가 하나 가서 볼까요? 자, 서호성당이 있습니다. 자, 서호성당 가는 길, 여기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서호성당 가는 길입니다. 서호성당 앞입니다. 여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려가면서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서호성당 있죠? 요 앞 길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쭉 우리가 좌우 사방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리 뷰를 통해서 실제 거기 서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든지 클릭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것은 언제 그러면 촬영을 했는가, 최근 촬영인가 하는 것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만큼 보면은 2024년 2월이라고 써 있죠. 아, 이건 24, 그러니까 금년 2월 달에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안 됐죠. 자, 이 네이버 차량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찍다 보니까 시골길 같은 데는 좀 오래된, 옛날에 찍어놨던 것도 있고 그러겠죠. 자, 이런 도심지 같은 데는 최근에 찍었기 때문에 최근의 거리 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지도에 대한 것은 뭐 간단하니까 이대로 마치고, 자, 다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전 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찾기 기능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 길찾기는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이용을 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린가, 거기 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어떤 교통편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길찾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보면 왼쪽에 길찾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출발지와 도착지를 기입하라고 그랬어요. 자, 출발지는 동탄 노인복지관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화성 동탄 노인복지관 있죠? 네, 이것이 출발지입니다. 그 다음에 도착지는 지하철을 타러 가려고 그래요. 가장 가까운 데 지하철역이 서동탄역 있죠? 그러면 도착지는 서동탄역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찾기를 했더니 여기 복지관 출발이라는 지점이 있죠? 그 다음에 서동탄역 도착지가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길이 쭉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중교통 노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5분 걸리는 버스 노선이 있고 53분 걸리는 데 있고, 그렇다면 45분 걸리는 버스 노선이 뭔가 봅시다. H20번이라는 버스가 하우스 디 더 레이크라는 데서 타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 승용차로 가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 위에 보면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로 가니까 대중교통으로 45분 걸린다는 것이 24분으로 되어 있죠. 자, 어떻게 24분이 걸리는가, 어떤 노선으로 가는가 지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로 갔을 때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택시는 1,620원을 지불하고 뭐 연료비는 1,086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탄 대로로 해서 신리철로로 해서 동탄 중앙로로 해서 간다, 이런 식으로 있어요. 만약에 노선을 바꿔서 밑에 경기대로로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 요 경기대로, 동부대로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 밑에 또 동부대로가 있죠. 예, 그럼 노선이 또 바꿔져요. 각 노선별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가까운 거리 같으면 도보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보가 있으니까 도보로 클릭합니다. 여기는 2시간 3분이나 걸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까운데 갔을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 자전거도 있네요. 자, 자전거로는 30분이면 된다. 그 노선이 이렇게 쭉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컴퓨터로 우리가 길찾기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요즘에는 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지요. 또 스마트폰에 가면은 네이버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앱입니다. 앱을 깔아야 돼요. 스마트폰은 반드시 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앱을 깔아가지고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검색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점이랄 것 같으면 네이버 지도는 회원 가입을 안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컴퓨터를 가지고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가 좀 장거리를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미리서 컴퓨터를 통해서 다 이렇게 알아보고 몇 시간 걸릴 것인가, 어떤 경로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을 미리 계획을 짜기 위해서 컴퓨터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용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버스 노선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 옆에 보면 메뉴에 버스가 있습니다. 자, 버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검색창이 나오죠. 검색창에다 예를 들어서 11번 버스 노선을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자, 그러면 11번 여기를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노선도가 별도로 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위에 있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자, 운행 지역이 어딘가, 여기 운행 지역이 화성 병점 아이파크 캐슬에서부터 성호 플레르빌이라는 데까지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운행 시간은 첫 차가 6시, 막차가 10시 5분. 그리고 배차 간격은 평일은 30분에서 35분, 주말에는 약 50분 정도 좀 늦네요.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에서 어떤 정류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싶으면 그 정류장 주변을 알아보고 싶을 때는 주공 1단지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공 1단지에 대한 정류장 표시가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주공 1단지의 11번 버스가 언제 운행되는가 하는 것이 자세한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정류장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또 나타나요. 여기서부터 이 노션별로 정류장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 왼쪽 메뉴 보면은 지하철이 나옵니다. 자, 지하철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하철 노선도가 나오죠. 자,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여기 출발지를 입력해주고 그 밑에 도착지 입력하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길 찾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수원역, 수원역을 출발지로, 서울역을 도착지로 해서 지하철 길 찾기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 수원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이 정류장이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검색하면은 지하철 노선이 출발지, 수원이 출발지, 서울역 도착지 이렇게 해가지고 노선이 나타나고 그 사이사이에 경유역들이 다 표시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체 걸리는 시간이 여기 나와 있죠. 왼편에 53분 걸린다고 그랬어요. 전부 22개 역을 거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지하철 정보까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예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더 이제 컴퓨터 활용 시간에 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컴퓨터 입문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내용만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